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7월 FMC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그렇고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6일을 남겨놓고 있는 장세에서 당연히 FMC를 앞두고 시장이 특별히 좋을 이유도 없고 또 좋아서도 안 된다는 게 월가 메이저들의 생각이 되겠죠. 시장이 막 좋고 FMC를 앞두고도 계속해서 호재에 집중하고 악재에 둔감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너무 자아 도취에 빠져 있을 경우에 혹시라도 연준 이 매파들이 당근 대신에 이제 채찍을 꺼내들까봐 또 이제 헐리우드 액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요, 다우지수 다시 18,000선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5,100이나 S&P 500, 2,100은 지켜지고는 있지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에 걸친 FMC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매수 우위의 이유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 현지의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사실 서브프라임 이전 금융위기 이전 이런 때로 지금 경제지표가 돌아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지금까지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에서 다시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되는 출구 전략에 마땅하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주택 지표가 또 너무 잘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서브프라임 이전 사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음 주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고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택 매매 보실까요? 신규 분양 물량 빼고는 다 이거죠. 이그지스팅을 꼭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기존 주택 매매라고 하는데 주택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다 기존 주택이고요. 신규 분양 물량 아닌 다음에야 다 이그지스팅이죠. 어쨌든 6월 주택 거래가 8년 내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고요. 총 549만 채. 이렇게 돼가지고 전달 그리고 예상치를 아주 훌륭하게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달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넘어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주택 가격의 중간치를 본다고 하면은 미디언 프라이스 오브 이그지스팅 홈 세일즈가 지금 보시다시피 2006년 7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주택가격 중간값까지 지금 회복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역시 이제 주택지표 호조가 굳이 악재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저렇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된 훌륭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연준도 또 금리 인상 내지는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를 빨리 접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오늘 시장에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택지표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표 호조가 맞았지만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시장의 미움을 살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를 좀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블룸버그에서는요. USA 투데이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이 6월달 결과였잖아요. 초여름 부동산 경기가 날씨처럼 후끈했다. 사실 미국도 6월, 7월이 이사철 성수기는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학기 초 애들 이제 대학교 가고 이럴 때 1, 2월 달 아니면은 가을철에 이제 이사철인데 이렇게 때 아닌 여름철 부동산 경기가 날씨처럼 후끈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브프라임 이전의 어떤 이 매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불편한 내색을 갖고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갔다. 앞에서 이제 미디안 프라이시스 이그지스팅 홈 세일즈인가요? 그거 보셨죠? 주택 가격 중간값이 2006년 7월 달 이후로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했다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최근에 고용 지표는 상당히 훌륭한데 반해서 금리는 낮은 이게 아주 최상의 주택 구입 환경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향후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주택 경기에는 아주 중요한 도약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에서는 이 지표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FMC를 지금 5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괜히 연준의 이 매파들을 자극할까봐 이제 속된 말로 조금 꼴 사납게 이제 봤다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월가는 9월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컨센서스다라고 이제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재작년 테이퍼 때처럼 다 같이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안 했고, 7월에 한다고 그랬다 또 안 했고, 10월에 확실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고, 12월로 당시에 6개월 정도 미뤄졌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아예 내년에 할 거라고 연준을 무시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면 연준에서 또 의외의 뜻밖의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앓는 척 막 하다가 연준에서 사정 받아주는 척 2달, 3달 이렇게 밀어주기를 바라는 게 지금 9월 금리 인상 설에 대한 월가의 솔직한 심정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든지 아직 시차는 남았지만 월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두렵게 만들었던 주택지표의 서프라이즈 수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달러인덱스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다시 반등을 했고요. 제니 델런 연준 의장, 이건 일중으로 봐야죠. 제니 델런 연준 의장 이제 발언이 있었고, 그거를 앞뒤로 해서 경제지표가 좋았다 나빴다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거치고 이제 어제 98선까지 기존의 94선에서 한 4달러 정도가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좀 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재반등한 것은 주택지표의 호조 때문이었습니다. 나스닥 보실까요? 어제 우리 개장 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애플하고 IBM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왕창 주저앉으면서 애플하고 이 IBM 이쪽에 투매가 시간 외거래에서 나왔고, 그 투매는 우리나라 장중에까지 IT주들 완전히 양털깎기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외국인들의 이제 대량 매도세를 맞아버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저거를 이제 조금 세부 차트로 보면 약간 헤드앤숄더의 느낌이 있어서 지금 약간 오른쪽 어깨가 흘러내리는 구간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띄워놓은 데 따라서 이번에는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고 보자는 그런 식의 실적 호조에 대한 대응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 보시죠. 어제 이제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고 매출도 예상을 넘어섰지만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4.23% 급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애플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제 이건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임지 온라인에서는요, 애플이 과연 이 월가의 미움을 산 까닭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다 예상보다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동시효과에서 투매를 맞았고, 오늘 본장에서도 앞에서 보신 대로 4% 넘게 하락했고, 이게 이제 어저께 중간에 끼어 있었던 우리나라 장중의 IT주 대량 매도세로 이어졌었는데,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거죠. 이 타임지에서 얘기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을 아이폰 판매가 35%나 올라갔지만 투자자들은 실망을 했다고 썼고, 뉴욕타임즈는 애플의 순이익이 38% 올라갔지만 또 역시 투자자들은 순이익에 실망을 했다. 이 아이폰 6 신제품 효과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옅어지고 있는 데다가 향후 가이던스까지 실망을 줬다네요. 근데 원래 애플의 가이던스는 좀 짠 걸로, 보수적인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도 다음 자막이요. 시장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조금 까칠한 시선을 보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뭐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일부 기술주, 게임주 다 그렇지만 최근에 IT주들에 대한 워낙에 눈높이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다 좋기는 힘들다. 그래서 실적만 좋은 반쪽짜리는 현재 지금 많이 올라간 주가를 합리화하는데도 약간 힘이 붙인다. 실적 완전 서프라이즈에다가 가이던스도 완전 시장 익스펙테이션을 스매시드 할 정도로 세게 나와줘야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 두 조합 동시 충족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거고요. 여기다가 어제 이제 장중에 실적을 발표하고 장중에 반응이 나왔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도 7%대 급락하면서 다우지수에 부담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오늘 본장에서 4% 애플이 하락을 했는데, 요 기술주 두 기업의
교집합이 뭐가 있었는 줄 아시나요? 그거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이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고요. 코엔 증권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아웃 퍼폼에서 마켓 퍼폼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140달러에서 130달러로 지금 내려잡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하고 교집합으로 공통 분모로 등장한 악재는 바로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팀쿡 CEO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코엔 증권에서는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두색 부분이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보신 아이폰 6 신제품 효과가 조금씩 이제 쇠퇴하는 것도 물론 있겠고 다른 데도 다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이런 매출 비중 하락에 대해서는 정점을 찍었다. 수요 둔화 우려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최근에 중국 상해 지수의 불안정 그리고 금융시장의 어떤 신뢰도 하락 그다음에 중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면서 결국 중국을 때리고 그게 미국 기업 실적을 때리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심각한 우려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모든 다 이슈는 다 다음 주 FOMC를 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액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주가 7% 하락한 뒤에 오늘은 1% 추가로 더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신 대로 애플하고의 공통 분모는 중국 우려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또 시끄러워지고 있고 이런 이슈가 자꾸 뉴스창을 타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자꾸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싶은 이 상황이 되고 반대로 아주 액티비스트의 적극적인 세력들은 최대한 FOMC 전까지 시장을 눌러라. 그랬다가 FOMC에서 시장이 저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고서 조금이라도 시장에 도움이 되고 친시장적이고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를 해주면 그때 쇼커버에서 먹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마켓워치 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급락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걸로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의 대한 그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낸 거는 이게 혹시 좀 고점 신호를 의미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브스지에서는 지금 이제 5일 앞으로 거래일로는 목, 금, 월 이렇게 3거래일만 지나면 바로 4거래일째 FOMC인데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테마하고 시장하고 어떤 프라이싱이 좀 이루어져야 연준이 마음 놓고 결정을 할 텐데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월가의 지금 뭐 90% 정도는 9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재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 축소라는 테이퍼도 6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7월에 나온다고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옥테이퍼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10월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결국 언제 나왔죠? 12월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런 기준금리를 움직이거나 출구 전략을 고안하거나 이제 이런 팔리시 노멀리제이션, 이 통화 정책 정상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장에 좀 이 사정을 봐준다. 그래서 한 2달에서 6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보면은 내년 금리 인상까지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9월 내다보고 있는데 6개월 더 하면은 15니까 내년 3월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하나만 볼까요? 헤지펀드들의 하방 공격이 재시동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고요. 이제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크 본드, 그 다음에 스몰캡 중에서 최근 많이 오른 급등주, 그 다음에 이머징 채권 등을 정주준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패닉 셀링으로 반응하면서 당하지 말고 지금 보시다시피 푸드 옵션을 매수하고 CDS 프리미엄 채권을 사고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대응을 권고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1.21% 하락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수출주 그리고 IT주들의 외국인들의 투매를 후반영했고요. 뭐 천상 이제 좋은 날씨란 다음 주 FOMC까지는 저런 이제 어떤 하방 공격 세력들의 하방 공격
공매도, 쇼셀링 이런 거를 좀 감내할 필요가 있겠고, 어제 그저께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개인들은 사실 이번 기회에 여력이 된다면은 좀 틈틈이 저가 매수를 해서 FMC라는 불확실성 제거와 동시에 쇼커버 나올 때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함께 보셨습니다.